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SK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가격이 2026년부터 폭락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골드만이 미처 보지 못한 결정적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숨겨진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0.19% 그리고 코스닥 0.74%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수치는 플러스인데 실제 체감되는 시장 상황은 하락장 같죠. 수급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을 잘 선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SK 하이닉스의 하락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무려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거의 10%대 하락을 한다면 일반 종목이 하한가를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요. HBM 시장 경쟁 심화 우려로 투자 관점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차세대 GPU인 루빈을 출시를 할 건데 거기에는 HBM4가 탑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4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율도 이미 SK 하이닉스는 70% 수준에 도달했고 목표를 80%로 잡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50에서 70% 수준으로 SK 하이닉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일단은 둘이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루빈의 캐파가 기존보다 월등히 커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만큼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면 점유율이 설사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체 캐파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걱정하는 두 가지는 첫째, HBM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동안은 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HBM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게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은 2025년까지는 SK 하이닉스밖에 HBM을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다는 전제를 깔았는데 앞으로는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아지거나 비슷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는 삼성전자가 HBM4 물량 테스트에서 수율이 일정 이상 유지가 돼야지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것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 5세대도 수율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해서 이번 4분기에 재시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만큼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SK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격차를 줄이고 따라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는 기술력 차이가 SK 하이닉스가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다는 전제는 생략을 한 거고요.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은 확실하긴 하나 앞서서 루빈의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HBM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일정은 뭐냐면 HBM4 양산 초기에 6개월 수율 격차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HBM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 약 마이너스 5% 정도만 하락만 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 더 견고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심해져서 만약 HBM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15% 정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을 하면 물량을 아무리 더 많이 판다 하더라도 이익은 그대로거나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평균 판매 가격을 지금보다 마이너스 5% 내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골드만삭스가 말한 앞으로 HBM4에 관련된 경쟁은 지금보다 분명 심해질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기술 격차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그 기술 격차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로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따라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본격적으로 차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한번 잡고 올라가서 이 고점에 저항을 맞고 이 구간에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나왔죠.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상승 흐름 이후에 첫 조정이 나온 거고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함으로써 현재 2바닥 자리에 내려온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러한 1바닥 자리를 깨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1바닥 자리를 깨지 않아야 이 구간이 2바닥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목선이 지지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목선이 깨져버린다면 주가는 자칫 하락 추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구간이 현재 지지되는지 여부를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매수세가 바로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이 깨져버리면 좀 더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구간이 깨진 다음에 다시금 이 구간을 복귀를 해주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저점 라인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크게 바닥을 잡고 크게 돌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디까지 눌릴지를 판단할 때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 종목 이 전체가 하나의 장대 양봉이라고 가정한다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라면 이 장대봉의 중심은 거의 깨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강력한 주도주라면 이 382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1바닥 구간과 0.236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만약 이러한 목선이 깨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이런 382 구간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현재 구간과 이런 382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이런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점방에서 이번 하락 구간에서 비중을 태워서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확한 타점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타점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호재들이 많으니까 지금 자리부터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엔비디아의 수율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반면 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면 다시금 또 급락을 하겠죠. 자, 어찌됐든 현재 구간은 좀 더 위로 열려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슈를 총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내일 당장 봐야 되는 종목 4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C입니다. 자, 이 종목 반도체 장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인데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이 바닥을 만든 이후에 현재는 이러한 단기 박스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일 조정 때 이런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일 YC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이 종목은 오랫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거시적으로 이 바닥을 잡고 현재 이 바닥 자리에서 돌려 세우는 자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잘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차트 흐름이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그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이러한 박스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오늘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일 눌림 조정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눌림 조정이 나오면 한번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동방입니다. 북극항로 관련주이죠. 이 종목은 이렇게 저점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북극항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비싸긴 하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잡아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봉으로 보면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재료가 워낙 강력해서 그냥 눌림 조정 없이 바로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동방 이 종목도 이런 눌림 자리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자, 보안 관련주인데요. 오늘 미국 특허 이슈를 타고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현재 분봉으로 보면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물량 소화 중에 있죠. 따라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즈랩 이 종목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분할로 계속 물량을 사 모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점에서 매도 처리를 했는데요. 물량 일부는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센즈랩 매도 처리가 됐죠. 자,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한가성 장대 양봉 자주자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고요. 제가 드린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